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이곳이 어디냐면 페리아 커피라는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경민이가 지금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또 MC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카페의 주인이자 아니요, 처음 보시는 새로운 구독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페리아 커피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저는 김태원이라고 하고요. 전에 편을 보면은 21년 말에 나왔던 1편과 1년 뒤에 나왔던 2편이 있고 MC로도 한두 편 나왔으니까 자주 지금 보셨다면 앞으로도 저를 또 보실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치? 객원 MC, 자주 나오는 MC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자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 예정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양옆에 1년 선배인 팔당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카메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랑 우리끼리 얘기한다 치면 되고, 가끔 약간 예의상 앵글 좀 봐주고. 오케이. 그치. 시작과 끝만 그 예우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관찰자인 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보니까 이제 카메라 앞에 근데 선 적이 있었나요? 이제 뭐 있죠. 광고 할 때 앞에서 좀 깔딱깔딱 대고 그치. 막 그랬었죠. 그쪽이요. 그 얘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 카페가 지금 카페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카페 소개요? 네, 간략하게만. 어차피 쭉 파고들 테니까. 저희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려고 하는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싶은 카페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제가 이제 시작을 한 지 한 1년 8개월? 8개월? 꽤 됐어. 네. 근데 그때 형 시작할 때 저도 어쨌든 초기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이 근처에 살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내가 카페를 배우려고 어떻게 2년이 닿았는데 알고 보니까 승준이가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그 사장님 계시고. 네. 방청객 사운드 넣어주셔도 돼요. 좀 방청객 웃음소리 나오게 하는 게 내 목표야. 오케이. 노력해봅시다. 웃음소리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럼 형이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우리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는 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시작했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까지 봐줘. 그래서 기억이 나요? 처음에 카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순간? 네. 있긴 있는데 내가 이걸 군대에서 들었어. 군대에서? 네. 이게 이제 내가 쌍둥이잖아? 네.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거 괜찮은 자리 있다. 자리가? 자리가 괜찮다. 그래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럼 뭘 할래? 왜냐면 막상 해볼 공간이 나왔는데 막상 어떤 걸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우리끼리 그냥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그때는 처음에는 진짜 뭔 모르고 카페를 해보자. 그냥 뭐 대충 머신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보자 했던 거지. 그냥 카페가 약간 접근하기 쉽긴 하죠.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막 창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없었고 그냥 공간을 활용해보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컸던 것 같아. 근데 그럼 어쨌든 카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도 어쨌든 후보군이 몇 개 있긴 했을 텐데. 그치. 다른 후보군은 뭐가 있었나요? 다른 후보군은 고려 대상도 안 됐어. 왜냐하면 일단 뭐 가격이라든지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걸 다 따져보니까 일단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카페지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했었고. 사실 어렵긴 하지. 뭐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뭐 요리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만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공간은 카페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무실. 이게 좀 공간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군대 있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군대 말 때 이제 어깨뽕 딱 차 있는 병장 때. 병장 때. 근데 그래서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이제 그때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맞아. 그때 아니었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때 조금 통장이 부유해지는 시기거든. 그치. 뭔가 해볼 만한 시점이긴 하지. 뭔가 이제 통장에도 숫자가 찍혀 있고. 그치. 이 돈 가지고 또 모아놨던 돈이랑 이거 가지고 또 둘이서 어쨌든 같이 했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같이 모으니까 초기 자본이 좀 나왔지. 일반적인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카페를 해야겠다 해서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그치. 공간이 나와서. 그러면은 근데 나였으면 공간이 나와도 안 했을 거 용기가 안 생겼을 것 같거든. 형 그 전에 카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해봤어. 했던 적은 있어요? 한 번 해보고 나서 이제 그때도 뭐 경험이 많이 쌓았던 건 아니었으니까 한 번 해보고 근데 완전 깔짝거리다가 근데 또 한 번 해보면 쉽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라고 딱 그치. 그럴 수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있더라고. 이게 너무 만만히 봤구나, 창업을. 특히 장사를 좀 많이 봤다. 어쨌든 이게,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그렇구만. 그러면 이제부터 좀 하나씩 짚어가면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1년 7개월 동안 똑같은 스탠스로 똑같이 운영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치. 봐도 외관적으로도 바뀐 게 되게 많아. 뭐 테이블도 바뀌었고 쉽게 생 생각하면 메뉴도 바뀌었을 거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변화들 많았지. 형이 뭐 생각나고 인상 깊은 거를 좀 시간 순서대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일단 처음에 나는 이제 용덕이랑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쵸. 뭐 장사든 뭐든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견 말찰이 굉장히 심했거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나 하더라도 방향성이 완전 다른 거야. 얘는 초반부터 마케팅을 세게 태워서 손님들을 끌어야 된다. 일단 광고를. 근데 나는 막상 그때는 초창기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거지. 그치. 이게 왜냐면 내가 경력이 쌓여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만 팔았을 때 이거를 그냥 마케팅만 돌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거지. 특히 내가 뭔가 만든 브랜드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 사기처럼 안 보였으면 했던 게 컸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막 의견 마찰이 계속 생겼던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정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다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럼 궁금한 게 제가 상황 한 개 떠져볼게요. 예를 들어 컵을 사야 돼. 따뜻한 음료가 나가는 컵을 사야 돼. 그러면 무조건 둘이 같이 협의해서 맞춰서 사요? 아니면 이게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어서? 이제는 역할이 나눠져 있지. 그때 초창기에는 그냥 몇 그램 들어가는데 밖에 없었어. 그 컵에 이 음료를 내기 위해서 총 몇 그램이 들어갈 건데 그냥 용량에 맞게 컵을 사는 거가 다였던 그냥 거지. 그 기준이었고. 그럼 지금 아예 역할 분담이 좀 되어 그치. 이제 역할이 뭐 브랜드 쪽에 신경 쓰는 사람은 우리 색깔에 맞는 컵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고르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런 건 용덕이랑 또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제 나는 카페 전반적인 이제 자금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형이 좀 더 실무적인 그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 그런 걸 관리하고. 그치. 그 지금은 그런 느낌. 그런 역할로 많이 바뀌었지.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달라붙어서 막 있는 대로 끝내고 워낙 급하니까 처음 해보는 그런 거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게 나는 좀 리스펙하는 부분이. 나는 형제라서 그런가? 약간 이게 쌍둥이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친구 같으니까 싸우더라도 그냥 으쌰으쌰가 되는 것 같아. 성향도 둘이 완전 다르거든. 근데 오히려 성향이 다르니까 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약간 좀 많이 챙겨서 가는? 오히려 한 명이 생각할 수 없던 부분이 그치. 나오니까 싸우더라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서로 설득을 막 시작하는 거지. 이제 내 말이 맞다라고. 근데 이러면 속도가 확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꼼꼼하게 갈 수 있는 거.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는. 잘 다져서. 둘이 신체 조건이 똑같으니까 싸워서는 결론이 안 나니까. 근데 이거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번 해줘요. 일단 내가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볍게? 그럼에도 대화로. 그럼에도 내가 이제 대화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물어보면 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서로 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봐요. 근데 진짜 때렸었어 한번. 말을 너무 안 들어. 진짜로? 진짜. 쉽지 않네. 그래 한번 맞았거든. 내가 봤을 때 그 사건 때문에 형이 대표가 된 게 아닐까. 공식적으로는 용대기 형이 직원이고 현대기 형이 대표고. 공식적으로. 근데 비공식 싸움에서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비하인드가 있네. 확실히 그럼. 신체 능력도 필요하긴 하다. 무시할 게 아니죠. 막 제압할 수 있으면 밀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나는 내가 제압할 능력이 잘 안 되니까 그 무기 같은 걸 좀 들고 다니고. 여기 많던데. 여기 좋은 거 많아. 근데 맞아.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나는 이제
현덕이 형, 용덕이 형이 처음에 이제 카페 만들 때 인스타그램에 이제 과정 같은 걸 많이 올렸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신기했던 게 나는 이제 엔지니어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완제품을 내는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거든. 근데 이 카페를 이제 뭐 공간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파는 뭔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그치. 과정을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야.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업체로 안 하고 다 뭐 친구들 불러서 인테리어 하고 페인트 칠하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치. 맞아. 그런 게 엄청 신기하던데. 근데 처음에 약간 돈이 없어서 직접 하자 이 마인드였어? 아니면 좀 우리의 것을 넣자?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었고 돈이 돈이 없었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조건 그냥. 형 가슴 일하고 왔다. 아니야, 괜찮아. 상규 나 잠깐만 나중에. 귀엽다. 진짜 귀엽다. 형 근데 중간에 끊어도 되는데. 끊어도 돼. 지금 10분이거든요. 아 그래? 인사하고 몰래. 아니 괜찮아. 그러면 계속 좀 진행. 20분까지만. 오케이. 5분 자르고. 그러면 좀 이어가서 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의 변화거든요. 솔직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여기 와보시거나 인터넷 검색해 보는 거면 알겠지만, 그리고 와보시는 거 제가 추천하는 게 여기가 팔당에서 가까워서 이 주변에 그 한강 있고 맛집들도 많고 해가지고 딱 밥 먹고 와서 커피 마시고 가면 좋은데, 초창기에 의자가 이렇게 벽을 따라서 이렇게 있었고 그 뭐 스툴 같은 테이블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지금 좀 편안한 의자에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바우하우스 그런 그치. 네, 그런 모던한 인테리어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어쨌든 리뉴얼을 한 거잖아요. 그치. 무슨 생각,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게 처음에 의자들이 되게 불편했거든. 이게 의자들이? 금전적 문제가 있었고 어차피 팔당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율을 우리가 공간이 작으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게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제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한 거지. 그 불편 갈 그러니까 시간. 불편하더라도 네. 내가 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앉아 있고 빨리 갈 사람들이 이미 빨리 앉아 있다가 떠난다는 거야. 그럴 바에 편안한 의자로 하는 게. 그치. 어차피 회전율은 그리고 이제 좀 가구 같은 거를 디자인적인 걸 넣어가지고 좀 공간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한 아이템으로만 꾸며놓으면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거든. 근데 이거를 공간을 나눠서 테마별로 좀 즐길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또 공간 확장 효과도 있어갖고.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난 전보다 훨씬 넓다고 느껴. 여기 그치? 오면. 네. 전이 되게 효율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이 훨씬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어쨌든 운영해보니까 아는 것들인 거지. 이거는 처음부터 어차피 좁은 공간이라도 사람들이 뭐 있을 거야 이런 건 판단이 안 서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운영해보고 아는 것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뭔가 이론적인 것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치. 이론적인 거랑 막상 경험해보는 거랑은 오히려 경험해보고 얻는 것들이 더 데이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면 초반에 약간 제약들이, 금전으로 인한 제약들이 많았는데 성장을 해서 투자를 할 정도의 여건은 됐나 보네. 그치. 어쨌든 일단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애초에 말을 맞췄던 게 몇 년 동안은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자가 목적이었어.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최근에 또 좀 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제조 사업도 시작하고 온라인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나는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팔당이라는 공간 자체에서 이제 한계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공간적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오는 시장 파이가 있잖아. 팔당에서는. 그치. 아무래도. 팔당 오려면 뭐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차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고. 그치. 회사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더 큰 시장 파이를 뚫어보는 게 나는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거기까지 오는데 이제 모든 걸 투자를 한 거지. 이제 거기까지 안 가면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2년 안에는 솔브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그런 거지. 왜냐하면 온라인 시장은 발견하면 사거나 어떤 거를
좋아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치 사거든? 그치 맞아. 근데 우리 제품을 사려면은 무조건 우리 카페에 와야 되잖아, 팔당으로. 근데 이게 정말 허들이 너무 높다는 걸 우리가 느낀 거지. 차라리 그러면은 이 시장 파이를 아예 넓혀서 뭐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싶은 사람이든 어떤 라이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쪽 시장이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사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가야지만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고 봐. 어떤 공간이든 뭐 어떤 공간이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워낙 그 시대가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근데 난 궁금한 게 형이 말한 오프라인의 단점과 온라인의 장점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공간이면 물론 뭐 내부가 어떻고 떠나서 지리적으로 그 제약이 있으니까. 사실 온라인의 단점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명확하잖아요. 그지. 너무 넓고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거기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그런 데에서의 어떤 강점이나 포인트들이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커피는 그냥 당연하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너무 이제 기호식품이고 이제 자기가 커피를 좋아해야지만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커피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당연하게 얘기를 던지는 거야. 오히려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우리랑 커피랑 잘 맞을까에 대한 접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우리 커피가 맛있어요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랑 맞는지에 대한 그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본질적으로 커피는 당연히 맛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이 본질이 받쳐주고 나서 우리가 어떤 소비자한테 접근할 거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을 어떤 소비자들한테 팔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어쨌든 나를 좋아해주는 나의 뭐 저런 제품들의 인테리어 효과를 좋아하는 저런 상품들? 뭔가 취향이거나 그리고 나는 워낙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난 정말 대화하면서 하는 것들을 즐겁게 했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커피가 좀 많이 나한테 영향을 줬던 것 같아. 대화를 중점에 두고 일을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일을 한다던가. 어쩌면 커피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지. 뭐 그치. 어느 상황 속에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그 약간 커피 이외의 것들로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왜냐면 커피로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커피를 공급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제품 어떤 가구나 인테리어나 그런 소품들을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깔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난 커피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도 아까 대화하면서 커피 없이는 또 대화가 더 잘 됐잖아. 커피 있을 때랑.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난 좀 더 이런 가치들을 좀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커피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어때? 커피 잘 안 마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공감이 돼? 나도 뭐 커피 맛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페리아 오면은 그냥 되게 페리아 카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여기 차인데? 있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의자의 종류나 색깔이 막 엄청 통일감이 있지 않잖아. 은근 다양한데 그게 은근히 하나의 공간으로 어우러져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먼저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온라인으로 접한 사람이 그게 현실화된 오프라인 공간을 보면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쇼룸 개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오프라인을 놓으면 안 되잖아. 그치. 결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많이들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진짜 어렵은 얘기긴 하네요. 어렵지. 난 현대형의 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뭐 형을 사적으로 막 엄청 자주 만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막 엄청 자주 봤던 건 아니었어. 오히려 일로 많이 봤지. 맞아. 오히려 일로. 난 보면서 느낀 게 난 형 MBTI E죠. 이 형 완전히 내가 봤을 때 E란 말이야.
난 I거든. 근데 이 형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막 지인들 계속 오고. 맞아. 오늘도 카페에 있는 지인들이 막 계속 오고. 이건 좀 신기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형의 엄청난 강점인 것 같다는.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 옛날에 시간을 좀 둬서 친해지는 타입이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내 바운더리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대화도 해보고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우나도 가고. 네, 그런 게 약간 이제 페리아에도 녹아 들어있는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런 생각 좀 했어. 그 설득을 이제 용덕이 형 때려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지. 좀 그지. 현덕이 형의 이런 바로 성향이 그냥 트라이앵글 초코 걸어 내 말이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그 성향이 여기 좀 많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그 성향 뭔가 말이 이상하네. 맞아. 때린 성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성향. 그지. 왜냐면 이게 나도 막 사람 만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거랑 그걸 어떤 현실화된 공간으로 표현하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리고 자기 취향을 곧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 구성원의 일부로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도 저랑 비슷하게 저도 그쯤부터 커피를 처음 접했거든요. 저도 동희 형한테 배우고 하면서. 근데 물론 뭐 다른 제약도 있었지만 형은 어쨌든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커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그런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모이게 하는. 모이게 하는. 근데 좀 솔직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솔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좀 고마운 거지. 그냥 또 내 마음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진 않겠구나 라고 믿어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더 부응하고 싶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노하우네. 솔직하게. 솔직함을 유지해라.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비슷하게 하나 하고 가볍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형이 원하는, 형이 좋아하는, 형이 취향을 담은 물건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걸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제공을 했는데 이 형 취향이 진짜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려. 너무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 사업성이 너무 좋다. 그럼 그걸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내 취향을 할 것인지. vs 어떤 관점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는 비즈니스고 하나는 브랜드 관점이잖아. 그쵸. 어떤 관점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난 비즈니스 관점이면은 그냥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근데 브랜드 관점으로 이게 사업성이 이제 어쨌든 브랜드도 비즈니스긴 하지만 이거는 속도가 느리거든? 속도가 빠른 걸 가면 그만큼 얻는 게 많아. 근데 이제 브랜드 관점으로 이제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돈을 모으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브랜드를 선택하겠다. 그럼 제가 더 디테일하겠다. 브랜드를 선택하겠다? 알겠다. 브랜드를 선택하겠다. 또 이게 막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그냥 약간 유튜브가 그런 식이거든요. 유튜브 뭐 올렸는데 터졌어. 당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럼 계속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약간 자극적인 거야? 그건 뭐 케바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유튜버가 아닌데 요리하는 영상을 브이로그 올렸더니 그게 터졌어. 그럼 그때부터 요리 유튜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도 요리 유튜브로 터지면 넌 요리할 거야? 근데 저는 안 하죠. 나도 똑같아. 아니다. 아니다. 이쪽 한번 바로 해야지. 이쪽은 이제 할 수 있는 요리 없는 요리 다 해야지. 무조건. 그러고 나서 구독자 확보되면 그때 브이로그 찍고. 그럼 바로 그냥 유령 채널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때까지는 요리를 하다가 승우 아빠 요리만 하냐? 아니지. 승우 아빠 요리도 하고 근데 승우 아빠는 이미 요리로 시작을 했는데 떴잖아. 요리를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요리하기 싫대. 그니까. 근데 처음엔 요리를 떴으니까 요리를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쌓이면 이제 걔가 뭐 게임을 하든 그 팬층이 생기니까 뭘 하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약간 어렵네. 사람으로서랑 브랜드로서는 조금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브랜드로서는 나는 장기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렇다고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영혼을 쉽게 돈에 파는 성격이라는 건 아닌데. 이미 했으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일단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잘 팔리는 걸 해서 유입이 되잖아. 그치. 그건 확실하지. 그렇게 100만 명을 유입하면 거기서 다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도 그 중에 몇만 명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게 될 정도로 모집을 하면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든다. 100만 명을 모으기 위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파는데 이 상품이 내가 안 좋아하는 건지 부끄러운 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막 제로투를 쳐야 된다거나
아, 내가 말한 거 그건 아닌데. 뭔가 약간 좀 그런 거면은 좀 그렇지만 나도 뭐 내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거. 불법적인 거요. 불법적인 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지금 제가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캐치했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바로 받아치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빠르게 반박하는 얘가 그걸 가만히 너 앞으로 불법만 써. 불법이라고만 말해. 아 유튜브에서 그러면 할 수 있어? 아 바로 불법해야 오케이 확인. 그럼 형은 확고하네요. 형이 그렇네. 어떤 브랜드를. 근데 이런 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걸 수도 있어. 그래. 초반에 오히려 왜냐면 사실 잘 모르고 시작한 거잖아. 그렇지.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2년이 다가온 시점까지는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해온 선택들이 어쨌든 장기적인 걸 좀 보는 그치. 관점으로 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먹히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스몰 브랜드들은 그냥 어느 타겟이 있을 거다. 나랑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시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곳에서 싸우면은 그건 이미 대기업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하면서 그거 증명해내고 있잖아를 이제 가지고 팔아야지만 좀 스몰 브랜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어느 걸 봐도 다 똑같더라고. 뭐 BTS를 봐도 걔네들이 처음에는 무명생활도 했었고 근데 결국엔 자기 색깔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팬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또 그 정도로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여야지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좀 반짝반짝 거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지. 멋있는 말이다. 오케이. 뭐 더 두 분께서 저한테 더 궁금한 거 없나요? 아니 나는 이거 막 100%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 너무 파편화 많이 되고 있잖아. 각자의 스타일이랑 각자의 취향이 너무 확고해지고 그들끼리만 놀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게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었던 것도